위스콘신주의 한 낙농가에서는 파산 건수가 단 1년 만에 700%나 폭증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만 1,300개의 농장이 한 해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국립농촌보건협회는 농부들의 자살률이 일반 인구의 3.5배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6%의 농부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거의 절반이 깊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농업대국이라 불리던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위로 석양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곡식 사이로 낡은 트랙터 한 대가 녹슨 채 버려져 있고 그 옆에는 경매 안내 팻말이 비스듬히 꽂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들판의 주인이었던 농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 소도시에서 만난 한 농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농장인데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전역에서 수만 명의 농부들이 똑같은 절망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15,000개의 소규모 농장과 목장이 문을 닫거나 다른 곳에 흡수되었습니다. 미국 전체 농장 수는 약 186만 5천 곳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2018년에 200만 곳에서 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5년 미국 법원에 접수된 12장 농가 파산 신청은 315건으로 전년 대비 46%나 폭증했으며 3년 연속 증가세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수입 과일 한 알의 가격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미국 농부들이 파산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늘이 아니라 시장에서 내리는 재앙 때문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데 농사짓는 비용은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종자 가격은 18% 올랐고 비료는 37% 연료와 기름값은 32% 농약은 25%나 폭등했습니다. 2026년 옥수수 농가의 에이커당 비료 비용은 평균 $166로 전년 대비 5.3% 더 올랐습니다. 농가가 받는 농산물 가격과 지불하는 생산 비용 사이의 격차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 농사를 짓는데 120원이 드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장사를 매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히 쌀 농가의 타격이 처참합니다. 미국 최대 쌀 생산지인 아칸소주에서는 에이커당 $20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12장 파산 신청은 33건으로 21세기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지아주도 27건으로 전년 대비 145%나 급증했고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는 각각 12건씩 접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치명타는 무역 전쟁에서 날아왔습니다. 미국산 대두는 오랫동안 미국 최대 수출 농산물이었고 중국은 그 가장 큰 고객이었습니다. 2024년에 미국은 약 9억 8,500만 부센의 대두를 중국에 수출했는데 이는 전체 대두 수출의 51%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34%의 관세를 때리면서 수입량이 사실상 0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25년 10월까지 미국 농부들이 대두 수출에서만 $57억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나 급감했고 미국 농무부는 연간 수출 전망치를 2022년의 절반 수준인 $170억 내려잡았습니다. 중서부의 대두 농가들은 수확한 곡물을 저장고에 쌓아둔 채 팔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세우는 동안 미국 농부들은 창고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빚이 늪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2026년 미국 전체 농가 부채가 5.2% 증가한 $6,247억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 농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입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에 새로 개설된 농업운영 대출 건수가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습니다. 개별 농가의 평균 운영 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0%더 커졌고 상환 기간은 석 달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 돈이 농장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단순히
올해 비료값과 종잣값을 내기 위한 생존 자금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자 비용만 2026년 미국 농업 전체에서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건 역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빚을 내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젠 파산 신청이라는 것은 가족 농장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파산보호제도인데 소득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서 나와야 자격이 됩니다. 요즘 많은 농부들이 농장 밖에서 부업을 뛰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 파산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파산 신고도 못하는 농부들은 조용히 땅을 팔고 농장 문을 닫는 수밖에 없으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16만 개 이상의 농장이 이렇게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서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5년 중서부 지역의 파산 건수는 121건으로 전년 대비 70%나 폭증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18건으로 220% 증가했고 네브래스카주 12건, 미주리주 16건으로 167%나 급증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상황은 더욱 처참해서 파산 건수가 무려 700%나 폭증한 16건을 기록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만 2025년 한 해 동안 1,300개의 농장이 사라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남동부 지역도 105건의 파산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플로리다주는 200% 증가한 16건을 기록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욱 참혹합니다. 2021년 기준 남성 농부와 목장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2.1명으로 전체 근로연령 남성의 32.0명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캔자스주의 한 농업 정신건강 상담사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1980년대 농업위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했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빚에 짓눌린 농가가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1980년대가 끝날 무렵 약 30만 개의 농장에 대출을 갚지 못해 문을 닫았고 대공황 때보다 더 많은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미국 농업경제학자의 69%가 현재 농업경제가 1980년대 위기와 유사하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미국 농장의 연평균 감소율은 1.15%로 1980년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 20년 안에 농장 수가 150만 곳 아래로 떨어져 185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2026년 미국 농가의 수년금 소득은 1,5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것은 평균의 함정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농가만이 2026년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더 커지고 쓰러진 자의 땀을 삼키면서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농장만이 유일하게 성장하는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440억 달러의 연방농업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 중 110억 달러가 긴급 교량 지원금이지만 구멍난 배에 물을 퍼내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세계 식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미국의 곡창지대가 흔들리면 그 충격은 태평양을 건너 우리의 식탁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중서부의 드넓은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평생을 바친 농장의 경매 서류에 서명하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체념만이 담겨 있습니다. 180년간 이어져온 미국 가족 농장의 전통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남겼는지 아래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